올해는 누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계속 고수해서 나가면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25K에서 26K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고 애타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크립토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뜨거운 화두는 뭡니까? 바로 초단기간에 엄청난 3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세 번째 고래,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세 번째 지갑. 지금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냐? 뭐 블랙록이냐, 제민이냐, 로빈후드냐,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아직 이 지갑이 어떤 지갑이다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지갑 1위는 당연히 바이낸스 거래소의 콜드 월렛이다. 그리고 2등은 비트파이넥스의 콜드 월렛. 근데 이 세 번째 지갑이 지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비트파이넥스는 이미 과거에 처음 지갑에 입금을 했는데 이 지갑은 5월달 초에 자금이 들어왔었고 이 지갑의 자금 흐름을 한번 잘 추적을 해보자면 처음 비트코인을 입금했던 거는 5월 9일이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축적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몰아서 축적했던 때가 언제였냐? 바로 6월 15일날. 이때 1900개의 비트코인과 13,3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불과 하루 만에 15,000개가 넘는 엄청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올해 신고가를 갱신하고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변곡점이 나왔던 이 양봉 캔들. 이 양봉 캔들을 만들어줬던 날이 바로 6월 15일이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비트코인이 다시 수직 상승하면서 다시 올해 신고가를 새로 갱신하면서 31K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날 6월 15일 다음날 어떤 기사가 미디어에 터졌습니까? 바로 6월 16일날 블랙록,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SEC에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시장에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폭등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재밌는 사실 또 하나는 뭐냐? 이 세 번째 지갑이 언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매집을 안 했냐? 마지막으로 매집한 게 6월 29일 날 6,6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지금까지 계속 매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이 6월 29일이 어디였습니까? 이 자리였다. 비트코인이 30K를 돌파하고 연일 상승하면서 횡보를 할 때 이때 마지막으로 매집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매집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블랙록은 이때 본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에 미리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집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미들이 빠르게 달라붙고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다시 가격을 하락시킨 이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량을 추가적으로 더 매집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때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고 계속 올라서 30K, 40K 이런 식으로 올라서 이 40K라는 구간에 본인들이 수량을 매집하기에는 그들 입장에서 너무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저렴한 가격 20K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고 개미들이 들러붙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누르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여지고 창펑자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They want to buy cheap. 그들은 싸게 사길 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 바로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과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위의 세력들인 글로벌 리스트들은 싸게 많이 매집을 하기 원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으려면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상품을 한 번 더 추종하는 게 선물 ETF이기 때문에 시장 조작 위험이 현물 ETF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했지만 현물 ETF는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면서 허가를 안 해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가 가격의 조작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한다는 점에서 출시만 된다면 선물 ETF보다 가장자산에 더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고 그 이유는 기관들 차원에서 대량의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는 큰 유동성이 발생했을 때도 막힘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승인 받으려면 이런 충분한 유동성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미리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 지갑 보시면 이런 대량의 비트코인을 미리 매집해야 되고 그들은 추가로 더 많이 비트코인을 지금 매입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빠르게 치솟고 40K, 50K 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수량을 매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개미들을 턴 다음에 개미들이 헐값에 던지는 것을 그들은 모아가서 받아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 크립토 분석가 크립토 로버도 지금 저의 인사이트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오늘 트윗에 올려줬는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게임 플랜 첫 번째, 블랙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퍼드를 만들 것을 명령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스페이스X가 과거에 팔았던 비트코인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뜬금없이 터뜨리면서 개미들의 패닉셀을 유도하고 하락을 시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리테일들이 재빠르게 비트코인을 투매하고 비트코인 망한다, 10K 간다, 5K 간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을 폭락시켜 블랙록은 ETF를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ETF가 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과 미국의 핵심 월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충분하게 매집할 때까지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단기적으로 승인은 안 날 것이다.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매집하는 게 언제일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이들이 매집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해졌는데 그레이스케일 SEC 소송 판결이 원래 22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넘길 거다 라고 하면서 질질 끄는 모습을 보여줬고 8월 22일 날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발표가 되지 않았다. 또다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에 대한 것들이 마침표가 찍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반기의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이 결정짓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SEC와 그레이스케일이 다투고 있는 GBTC 상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이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ETF 결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례가 될 수 있게 만약에 GBTC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라 이런 식으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SEC도 마지못해서 다른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마지못해서 신청해주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 3월에 열린 구두 변론에서 법원 판사들이 소송 관련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만큼 결국에 지금은 뭡니까? 그레이스케일부터 SEC 그리고 월가 기관들 본인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 물량을 다 삼켜버리고 본인들이 확실하게 원하는 시기에 통과를 시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놓고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점차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뒤에서 수면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한 이후에 유럽 암호화폐 ETP로도 3,052억 원이 유입되면서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미국 월가의 움직임을 포착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보자면 이때 6월 15일 날 세 번째 고래 지갑 그것이 블랙록의 지갑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근데 이때 6월의 하락을 반전시키면서 피벗시켰던 이 대량 매집을 했던 캔들의 꼬리 구간이 어딥니까? 24.8K. 근데 지금 어디서 계속 비트코인이 지지가 나오고 있냐? 바로 현재 해당 구간인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25K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파월이 매크로에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번 더 개미를 털면서 전의를 상승시켜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때 세 번째 고래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이 캔들의 꼬리 부분인 24.8K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말씀드렸던 24.7K부터 25K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벽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눌리면서 털어줄 수 있지만 이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충분히 한 번 더 개미를 털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우선 지금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지금 뭐 갈색고래, 보라고래, 빨간고래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다 매도세로 전향한 만큼 아직까지 하방 압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갈색고래나 보라고래들이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 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아프도록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렸으니까 3분할이건 5분할이건 눌릴 때마다 올해는 좀 모아가는 전략은 계속 고수해서 나가면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조금 다뤄드리자면 이 사진은 이 비트코인 옵션 수요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은 풋옵션, 그러니까 초록색은 숏 물량이라고 보면 되고 콜옵션은 이제 롱 물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풋옵션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 심리에 휩싸여서 엄청나게 지금 숏 배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도 나왔었냐? 이번 6월달 조정 그리고 3월달 눌림 그리고 작년 최저점 바닥을 찍었던 F 사태, 이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했고 바닥을 찍고 상승했고 바닥을 찍고 상승했고, 이때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풋옵션 물량들이 엄청나게 그게 달았을 때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줬다. 지금도 지금 풋 물량들이 계속 숏 물량들이 쌓이고 있는 만큼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빠져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은 저평가된 구간이 맞고 거의 바닥에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기 홀더들의 공급을 보면 이번 조정 때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단기 홀더들의 공급이 크게 하락해. 근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었을 때 공통점이 뭐였냐? 이 단기 홀더들의 공급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지금 위치도 어떻게 보면 물론 조금 더 공급이 빠져줘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과거 이런 식으로 저점 눌림 구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단기 홀더들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고 충분히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리고 반등이 나오냐, 이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릎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벨로시티, 비트코인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유통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 유통의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현저하게 낮아져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변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없었을 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언제나 변동성이 없었을 때는 바닥이었다. 언제나 변동성이 없고 시장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바닥이었다.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이 무조건 찐바닥이고 완전 발바닥 끝이다 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무릎 아래부터 발목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릎 아래의 구간인 만큼 너무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시나리오 짜고 가시는 분들, 물론 뭐 선물 매매로 오늘 내일 비트코인이 25K 가냐 27K 가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크립토의 가치를 보고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기도 정말 좋은 눌림목 기회일 수 있다. 지나고 나면 그토록 매집하고 싶었던 가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현재 매크로의 불확실성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도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가격도 흔들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계속 상승하면서 또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 결국에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라는 건 뭡니까? 점점 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신뢰도, 네트워크 보안과 안정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해시레이트 흐름을 추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명분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이더리움의 신뢰성과 보안 그리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안정성을 올리는 거는 어떤 겁니까? 결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예치해가지고 노드 검증에 참여를 하냐. 근데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은 이런 식으로 내리꽂고 있지만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가장 대장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 코인들의 펀더멘탈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나 흔들림, 잔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큰 줄기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잘 명심하셔서 올해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다음 대상승 사이클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시기 저 비트캐치와 함께 흔들림 없이 중심 잘 잡고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비트캐쳐 텔레그램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저의 실전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